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론 논란 여러 가지 논란들 좀 짚어보겠는데요. 특히 증거의 신뢰성 문제, 또 반복되는 특검 논의, 이 과정에서 국민 피로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구형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구형량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뭐 제가 언뜻 봤는데 자세히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보니까 저 당시에 체포 방해한 거는 뭐 5년인가 뭐 그렇게 나왔고 뭐 나머지 게 뭐 3년이 있고 2년이 있고 합의 10년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주된 거는 체포 방해죠. 그게 아마 조은석 특검 쪽에서는 합의 10년이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은 지금 구형을 해야지. 그래도 지금 수사 성과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데 어쨌거나 자기들 열심히 했다는 게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당시에 말이죠. 당시에 저도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을 했는 거거든요. 공수처가.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검찰이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수처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서부로 가고 그랬죠. 네. 뭐 관할이 이게 왜 중앙이냐, 저 서부냐, 중앙이지.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 내란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내란 외환에 대해서 지금 명시된 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찰은 공범자가 누구냐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거기에 공범이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명목이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사할 권한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산에서 한남동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돼가지고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고 석방을 한번 시켜준 적이 있잖아요. 그 전부터 저는 계속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거 나중에 공소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건을 검찰에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마무리를 져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그때 특수본에서. 그때 지기현이 구속 취소를 하면서 구속 영장 청구를 시간으로 안 하고 날로 안 하고 네. 시간 계산으로 해가지고 네. 풀어줬다고 난리를 쳤는데, 네, 그렇죠.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것도 큰 문제다. 라는 거를 2번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1번으로 하고 그 체포시한을 그 2번으로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건데 1번을 그걸로 하고 2번을 수사권으로 했거든요.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의 수사권한 체포 권한에 대해서 논박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제 뭐
1년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 벌써 좀 가물가물한데 수사권한이 없으면 체포권한도 없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5년이 구형이 됐는데 요거는 끝까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또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서 권력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입법 권력이 위에 있고 그렇죠. 선출 권력이 위에 있고 비선출 권력은 입법 권력이 정해주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세상의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네 강아지보다 못하게 뭐 그렇게 조리돌림을 하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위헌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는데 법원에서는 이거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버티다가 이게 정말 난리 나겠다 해서 법원이 알아서 외부의 간섭에 일정 부분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 그래서 이 체포방해 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그 뭐 1심에서는 있다. 일단 해가지고 항소심 가서 싸워라.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네, 앞으로 이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고 결과 좀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심부터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1월 18일 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입니다. 6개월. 네. 18일까지이기 때문에 16일 날 실형이 나오면은 그 구속기간 기한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구금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16일로 일단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법 체포, 체포 방해 행위 말고 그때 개헌 발표 전에 국무위원회 뭐 안건 심의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그냥 내가 결심했어.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헌법상 주어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아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후에 뭐 문건들을 작성했는데 그게 뭐 허위 공문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체포 방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2개가 지금 더 있습니다. 3년, 2년. 심의권 침해한 거하고 허위 공문서하고 이 둘 중에 둘 다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어쨌든 실형이 나오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석방이 못 됩니다. 네.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형을 했더라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따져볼 게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위키 검색 자료가 증거 순번 3번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기가 찬다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증거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철회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면 국가적 중대 사안인 이 내란 음모를 다루는 특검이 누구나 수정 가능한 이 위키 자료를 이렇게 증거로 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문제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앵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무위키라는 것이 그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하고 편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엔사이클로피디아형 그런 사이트죠.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모아가지고 네, 그렇죠.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데스킹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해서 참여자들이 계속 수정을 계속 해가는 거죠. 글쎄, 근데 참 특검도 이거 도대체 결제를 누가 했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야, 이런 거 어떻게 넣냐 빼라 그쵸. 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증거까지는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개 이제 저 부장들이 증거 한번 훑어보고 차장이나 검사장들은 증거까지는 안 보니까 그래도 나무위키는 너무 했고 그리고 그 지기현부장이 그랬나요? 제발 언론 보도 이런 거는 좀 빼라. 그렇죠. 보도는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 정도는 되지. 보도에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뭐 궁한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외환 유치제가 되려면은 적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게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국이 지금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저기하고 통모 짰다. 미리 얘기를 했다. 우리 이래 보낼 테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쳐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게. 이거를 김정은한테 사실 조회를 하면 김정희가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에 뭐 북에서도 뭐 드론이 날라오고 풍선이 날라오고 우리는 또 그때 올라갔는데 지금 두고 보니까 그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추측 보도 같은 게 꽤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막 넣는 모양이야. 많이. 당시 이런 분위기였다. 근데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약간 이제 특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2차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2차 특검법을 보면요. 14가지 의혹 중 상당수가 이미 1차 특검에서 다뤄졌거나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안들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물증이나 정황 없이 재탕, 삼탕 수사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 이미 뭐 국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동안의 상식, 그동안의 관례, 관행 같은 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특검을 우선 특검이란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을 향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야당 쪽에서 여당이나 혹은 지금 대통령 향해서 해야 되는데 인사권을 그쪽이 갖고 있으니까 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아무래도 스스로 움츠러들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독립적인, 중립적인 사람을 정권을 줘서 수사를 하게 하자라는 게 특검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유일하게 거꾸로 된 정권을 1차 맞아 이런 쪽을 상대로 지금 세계에 180일씩이나 끌어온 특검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20일이었고 네. 인원도 뭐 수백 명에 뭐 예산도 수백억에 사상 유례 없는 메머드급 특검 3개를 돌리고 또 지금 상설 특검을 돌려가지고 뭐 쿠팡 뭐 불기소한 거 외압한 거 그다음 관본권 띠지 분실 이걸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특검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특별이란 거는 일반적인 게 베이스고 그중에 가끔 소수가 아주 스페시픽하게 특별하게 희소성이 있어야 특별인데 이제는 뭐 경찰은 수사권 다 가지라 해놓고서는 경찰한테는 수사 못 맡기겠다고 전부 다 특검으로 돌리고 그것도 권력을 갖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상식 파괴, 관행 파괴죠.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특검 기간이 끝나면 사건 전체를 기소한 거는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고 못 맞힌 거는 다 중앙지검에 줘가지고 중앙지검에서 나머지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하다 보니 못했는데 이거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근데 검찰은 수사권 없고, 그러면 경찰 줘야지. 국수본 줘야지. 국수본한테 검찰 지휘도 안 받고 모든 수사권은 다 갖게 해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못 믿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라고 한 거야, 저 수사권 조정은.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 같으면 네. 딱 눈에 띄는 게 양평고속도로, 관저 이전 뭐 이런 거예요. 어?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김건희 특검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양평고속도로다. 이게 이제 원희룡한테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 근데 양평고속도로는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그 국토부 서기관 하나 압수수색했는데 다른 업자한테 돈 받아 먹은 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구속시켰어. 그리고서는 양평군청의 그 면장 그분 들고 뭐 그냥 인격 모독에다가 조리돌림을 하고 겁박을 해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통일교 나오고 나토 3종 세트 나오고 그쪽으로 그냥 계속 갔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죠? 그 시간에 사실은 양평을 했어야 돼서. 그리고 중간에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뭐 경복궁 근정전에 뭐 올라가지고 사진을 찍었느니 뭐 창덕궁 비원에 어디 가서 뭐 사진을 찍고 뭐 거기 허가를 받았느니 말았느니 거기에 있던 그 문화재를 갖다 빌리 갔느니 말았느니 근데 그런 걸 보고 돌았다. 지금 그런 거 수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양평고속도로 관저 이전 거기다가 저 명태균이 얘기한 걸로 시작됐던 공천 개입 이게 사실은 본류인데 그거는 안 했어. 네. 180일 동안 안 했다고. 누가 하지 말았는 것도 아니고 딴 데 눈 팔려가지고 별건만 했거든. 별건만. 그래놓고 별건 하느라고 시간 없어서 본건을 못했으니까 본건 다시 해야 되겠다. 특검하겠다. 이건 안 되지. 그렇죠. 특별검사란 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면 자기들 원하는 결론 나올 때까지 특검을 할 것 같으면 경찰은 뭐지? 그리고 검찰 수사권 뺏는 이유가 수사 기소권이 같이 있어서 만악의 근원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검은 수사 기소를 같이 해. 네. 이거는 착한 수사 기소야. 검찰이 하는 건 악한 수사 기소야. 뭐라고 얘기해도 논리적 정합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너것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밀어붙이겠다. 새해 1호 법안으로 하겠다. 뭐 정말 거기다가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 안 받겠다 그랬잖아. 그거는 특검 안 받고 이거는 이미 다 우려 먹어가지고 퉁퉁 불었는데 멸치 다시를 쭉 뽑아가지고 물에 퉁퉁 부은 멸치 가지고 이제 다시 튀겨 먹겠다는 거야. 근데 통일교 특검은 왜 그 말이 나왔습니까? 민중기 특검이 그렇죠. 그냥 권성동 의원 구속하고 국민의힘 당사 몇 번을 찾아가지고 압수해가겠다고 하면 난리를 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외주업체 털어서 그 당원 명부 가지고 갔잖아요. 네네. 그 다들 그런 줄로 알았어. 통일교가 국민의힘 거기가 그때 당시에 뭐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이래 다 했나 보다. 근데 웬걸 전재수가 나오고 임종선이 나오고 우리는 양쪽 같이 했어요. 그게 맞지. 누가 당선되지 어떻게 알고 보험을 양쪽에 들어야지. 특검에다 얘기 이거 다 했거든요. 진술을 다 했는데. 근데 뭐 됐다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4천만 원 하고 시계 2개 줬어요. 이거 나 얘기 다 했어요. 했는데 민중기 특검 팀은 그거 무시했습니다. 그때부터 과연 그러면 이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냐? 이거는
태생부터 야당은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당이 뽑은 국힘이 특검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다. 그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예. 아니 정파 가리지 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있는 대로 드러내라고 했는데 그걸 숨겼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뭘 합니까?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못 받는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저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는데 그걸 못 하겠대. 오만하죠. 거기다가 민변이 추천하게 하자. 그냥 저 민주당이 추천하거나 민주당 그 검사 출신 중에서 수사하면 되지. 그건 뭘 민변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리고 조희대가 추천하는 하도록 하자는 거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왜? 조희대는 그 절대 믿을 수 없는 거다. 이게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저 거인이다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조희대가 완전 악의 축이라고 믿는 이유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 첫 번째, 계엄이 일어났던 날 밤,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고 계엄 시나리오에 따르라고 했다. 특검 수사보고서에 어떻게 됐습니까? 위헌적이다라고 했다. 파견관 보내달라는데 보내지 말라 했다. 끝났어요. 두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하고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다. 그거 가지고 서영교하고 부승차에 난리가 났고 그것 때문에 고발이 됐는데 아직 수사 안 하고 있잖아. 그거 사실 아니니까는 지금 쑥 들어갔잖아. 세 번째, 왜 그렇게 항소심 무죄 났는데 며칠 만에 상고심 잡아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니? 우리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니? 죽이려고 그랬으면 그때 자판을 했어야지. 파기 자판을 했어야지. 그쵸. 파기 환송해가지고 날짜상으로 안 돼요. 다만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 사법부 독립하고 어긋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저 제일 끝에 세 번째 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역대 특검 중에 대법원장 추천이 4번이나 있습니다. 디도스, BBK, 또 사할린 유전, 또 스폰서 검사 특검 이 4개가 있어요. 네.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뭐 헌법재판소장 해도 됩니다. 되는데 왜 대법원장을 제껴놓고 헌법재판소장이 해야 됩니까? 이유는 자기들이 돈키호테인데 이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하고 지금 돌격하는 민주당 보기에는 조희대가 지금 악마야, 악마.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고 국민들이 뭐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하고 자기들 지지자들만.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로 가야 될 이유가 자기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 자기들 눈이 삔 거 말고는 지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진 의원 등이요. 특검의 일상화를 우려하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말 이제 환율에 부동산에 또 물가까지 정말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2차 특검이니 뭐 이렇게 내란몰이니 이렇게 외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완만한 우하향, 약간 박스권 내에 있거나 약간 처지는데 우리 국민의힘은요 요지부동 20% 초반 딱 뭐 꼼짝달싹도 안 해. 장동혁 대표가 뭐 24시간을 하건 말건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희한한 짓거리를 하든 말건 입법을 갖다가 완력으로 폭력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법 취지를 부수건 말건 국힘은 요지부동이야. 난 여기에 민주당의 동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들 빠지는 만큼 국힘으로 가거나 다른 쪽에 가고, 그래서 이게 추세가 거의 만나는 추세로까지 가면은 저렇게 못합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그 소망을 제대로 받아 안고 제대로 싸우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민생 문제를 대변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할 자신이 없으면은 지금이라도 정당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저 남아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학개미 돌아오면은 20%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그거 감면해 줄게 내년에. 아니, 그건 대증요법이에요. 일시적으로 팔이 막 다 골마 터졌는데 거기다 저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인 거라고. 환율이 그 서학개미들 그 많이 나가서 그렇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경제의 바이탈리티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그 큰 덩치가 연평균 성장률이 한 4%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얼마예요? 1%. 잠재 성장률이 달라요. 근데 왜 우리는 1%밖에 안 될까? 왜? 말로는 뭐 기업이 잘한다, 뭐 저 미국 가가지고 투자 많이 해라. 노란봉투법하고 더 센 상법하고 거기다가 저 최저임금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에 투자하느니 해외에 투자하겠다. 그런 돈이 자꾸 빠지는 거라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저 민노총 얘기대로 지금 뭐 정년 연장한다, 하여간에 그 양대 노총 주장하는 건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지금 노동 생산성은 향상 안 되는데 정년만 연장시키면 이게 연공서열로 지금 돼가지고 나이가 60세에 그만뒀을 때의 임금과 65세 임금은 60세보다 한 몇 프로 더 많을 겁니다. 한 20%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완전 할아버지가 최고로 많은 임금 받고 앉아 있으니까 청년들을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 집값 보세요. 내년 공급이 올해 반쯤 한 60%쯤 밖에 안 된대. 거기다가 돈을 딱 줘가지고 전부 다 투기 지역으로 지금 다 엮고 대출 주담대 같은 거 못하게 하니까 이거 전세 다 죽고 다 월세로 돌고, 그럼 월세 값은 또 하늘 찌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 자기들 현찰 동원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들 딱딱딱 사니까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부동산은 묶여있고 전세 죽고 월세는 오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청년들 노는 사람 사상 최대고. 이 모든 게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 기득권들이 꽉 쥐고 있는 것들 이거 놓게 해야 되거든. 이거 하면 근데 표 떨어질 것 같은 게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노총입니다. 노총. 반도체 뭐 AI만이 살 길이고 로봇이 살 길이다. 근데 뭐 송전망 없어가지고 배터리 가지고 뭡니까 AI 컴플렉스 돌립니까? 52시간 땅 묻고 나가지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개발도 지금 잘 못하잖아. 이런 것들 안 풀어주고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처럼 3% 4%가 될 수가 없어요. 저 큰 덩치가 3%라면 우리는 한 7, 8% 나와야 됩니다. 근데 1%잖아.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근데 서학개미들 돌아와라. 그거 가지고 뭐 은발에 오줌 넣어서 얼마나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정말 정부 여당이 듣기에 막 아프고 시릴 정도로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으로 뭐 저걸 날릴까 말까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저 해산한 게 맞다고 봐. 내가 저번 주에 나가 지역정당 얘기했죠. 그 대구에서 그 사람들 계속 붙잡고 있어가 대구가 지금 GRDP가 꼴등인데 난 진짜 대구에서 지역정당 하고 싶어.